오늘의 뜬 뉴스입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되는 토론회가 하나 있었다고요? 예, 그 제목이요.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였어요. 예. 이게 주관하는 쪽도 뭐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그리고 좀 보수 쪽 원래 단체인 그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대 이런 데가 이제 같이 한 거였어요. 언론사들하고 시민단체 이런 데들이 좀 보수 진보 양쪽에서 같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것은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남경필 네 사람이 토론에 나와서 각각 발제도 했다는 겁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이게 결선 투표제 개헌 같은 이제 큰 개혁 방안이 논의가 됐죠. 네. 오늘 특히 좀 관심을 모은 게 결선 투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대선은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만 지금 좀 다자구도지 않습니까? 당도 그렇죠. 여러 개고 후보도 여러 명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힘을 받는 거겠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탄핵 심사 전에 결선 투표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돼야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정책 선거가 가능해서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따른 연대가 가능하다. 네. 조기 대선으로 악화될 네거티브 선거제는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꼽았어요.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대통령제 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미국 빼고는 거의 다 한다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돼요. 미국은 이제 양당 구도가 워낙에 확고하니까 예. 결선 투표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뭐 예.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 예. 뭐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지 다당제인데 이게 대통령 선거하는 나라는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1차 투표에서는 소신 투표할 수 있으니까 왜 뭐 진보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2차 투표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연정, 협치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선거법만 바꾸면 되느냐 개헌해야 되는 거냐 이건 정리가 됐습니까? 이게 헌법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 해석이 엇갈리는데 사실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의견이 학계에서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걸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 예. 근데 이제 뭐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 투표가 가능하다. 정치적 합의를 모은다면은 여러 네. 정당들이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를 왜 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일 좀 미온적인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였어요. 네. 뭐라고 그랬는데? 문 대표도 지난 대선 때는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이걸. 예. 근데 아마 앞으로 개헌 논의를 하게 되거나 또는 대선 때 가서 후보들이 개헌에 관한 공약을 하게 될 때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의제이지 않겠냐. 이번 대선 전에는 좀 어렵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 전 대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뭔가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은 다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개헌, 예. 뭐 정계 개편, 결선 투표 이런 게 다 유동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이건 뭐 무슨 옳다 그르다 차원으로 접근한 문제는 아닌 거고 1위 후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죠. 현재 구도를 지키려고 하는 게. 글쎄요. 근데 정계 개편은 뭐 본인이 조금 껄끄러워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다당제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미온적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결선 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반드시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그렇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걸어볼만 하고 문재인 대표는 딴 사람들이 유리한 건 나하고 선거라는 게 제로섬 게임인 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개헌 논의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물론 연결은 되죠. 예. 손학규 전 대표는 뭐 개헌 전도사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오늘도 7공화국론자. 예. 기득권, 특권, 패권을 지키자는 게 호언이다. 개헌을 이긴 호언은 없다.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는 불가피한 미래가 되고 현실이 됐다. 연립정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은 공박한 거죠. 그런 셈이죠. 보건 세력이다. 네. 문 전 대표는 이 발제문에서 개헌이란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구시대는 가짜 보수의 시대로 친일 독재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주류로 행세한 가짜 보수 시대를 끝내야 된다. 안보 장사와 색깔론, 종북 프레임으로 보수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득권을 지켜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요즘 이제 제일 강조하는 컨셉은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아무래도 기존 세력은 전부 가짜 보수다. 네. 거기는 이제 뭐 비박계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분당에 거죠. 나오는 그 세력도 결국은 다 똑같다. 네.
정권 교체에서의 그 정통성은 민주당에 있다.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논리로 이용한 네. 거겠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좀 중간적 입장. 개헌을 해야 하지만은 대선 전 개헌은 반대다. 그런데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네. 국민투표를 하는 게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방선거에 이걸 얹어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 네. 만약에 그 공약을 안 지키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그러니까 당이. 이런 건 제 생각에는 개헌 안은 각각 제각각인데 네. 2018년 선거제 이런 건 좀 공동 공약으로 그러게 제안할 수도 말입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미묘하게 엇갈리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지금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대선전 개헌이. 사실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근데 대선 전에는. 여기서 한 2월 정도가 되면은 그냥 아예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예, 그러면은 대선 전에 개헌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럼 그때는 프레임이 공약으로서의 개헌. 그렇죠. 각자가 어떤 개헌안을 갖느냐. 네. 그리고 뭐 아까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뭐 2018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동 공약화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문 전 대표가 제 생각에는 그때는 개헌에 대해서 그리 각을 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전 대표도 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개헌을 둘러싼 전선은 개헌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각 주자 간의 적대와 연대, 고리로 작용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그다음 탈당한 비박계 세력, 국민의당, 예. 뭐 반기문, 뭐 이런 분들은 개헌을 고리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근데 국민의당에서 또 안철수 전 대표는 좀 개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다르죠.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예. 2018년 그렇죠. 그걸로 공약으로 내걸자 정도로 예. 지금 또 카드를 서로 던지는 거죠. 네.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경기도 트레이드마크가 이제 연정 협치지 않습니까? 그거 강조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집권해도 내가 집권하면 연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생각이 비슷한 것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서 한 30% 정도는 경쟁한 상대 세력에게 권력과 자리, 예산을 나누는 형식으로 연정하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참여정부 때 대연정론을 이제 연상케 하는 거죠. 남 지사는 아마 이 카드를 계속 밀고 갈 것 같습니다. 자기 브랜드로. 그러니까 결선 투표나 개헌 이런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렇죠. 연정이다. 네. 연정 약속해라. 나는 이미 하고 있다. 그걸 또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로 그러니까 내세우는 거죠. 이제는 국면이 탄핵은 헌법재판소로 간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여론을 환기시킨 건 있겠지만 대선 국면으로 이제 접어든다고 봐야죠. 이미 접어들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전도사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오늘도 7공화국론자. 예. 기득권, 특권, 패권을 지키자는 게 호언이다. 개헌을 이긴 호언은 없다.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는 불가피한 미래가 되고 현실이 됐다. 연립 정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은 공박한 거죠. 보건 세력이다. 네. 문 전 대표는 이 발제문에서 개헌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구시대는 가짜 보수의 시대로 친일 독재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 주류로 행세한 가짜 보수 시대를 끝내야 된다. 안보 장사와 색깔론, 종북 프레임으로 보수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득권을 지켜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요즘 이제 제일 강조하는 컨셉은 정권 교체. 정권 교체. 네, 아무래도. 기존 세력은 전부 가짜 보수다. 네. 거기에는 이제 뭐 비박계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분당에 거죠. 나오는 그 세력도 결국은 다 똑같다. 네. 정권 교체에서의 그 정통성은 민주당에 있다. 그렇죠. 뭐 이제 그런 논리로 이용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좀 중간적 입장. 개헌을 해야 하지만은 대선 전 개헌은 반대다. 그런데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게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다. 이럴 때가 가능하다. 조기 대선으로 악화될 네거티브 선거제는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꼽았어요.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대통령제 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미국 빼고는 거의 다 한다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돼요. 미국은 이제 양당 구도가 워낙에 확고하니까 결선 투표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프랑스, 뭐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지 다당제인데 이게 대통령 선거하는 나라는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1차 투표에서는 소신 투표할 수 있으니까 왜 뭐 진보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2차 투표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연정, 협치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선거법만 바꾸면 되느냐, 개헌해야 되는 거냐, 이건 정리가 됐습니까? 이게 헌법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 지금 해석이 엇갈리는데 사실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의견이 학계에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이걸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 예. 근데 이제 뭐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 투표가 가능하다. 정치적 합의를 모은다면은 여러 네. 정당들이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를 왜 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일 좀 미온적인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였어요. 네. 뭐라고 그랬는데? 문 대표도 지난 대선 때는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이걸. 예. 근데 아마 앞으로 개헌 논의를 하게 되거나 또는 대선 때 가서 후보들이 개헌에 관한 공약을 하게 될 때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의제이지 않겠냐. 이번 대선 전에는 좀 어렵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문 전 대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뭔가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은 다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개헌, 예. 뭐 정계 개편, 결선 투표 이런 게 다 유동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이건 뭐 무슨 옳다 그르다 차원으로 접근한 문제는 아닌 거고 1위 후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죠. 현재 구도를 지키려고 하는 게. 글쎄요. 근데 정계 개편은 뭐 본인이 조금 껄끄러워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다당제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 미온적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결선 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반드시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그렇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걸어볼만 하고 문재인 대표는 딴 사람들이 유리한 건 나하고 선거라는 게 제로섬 게임인 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개헌 논의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물론 연결은 되죠. 예. 손학규 전 대표는 뭐 개헌. 오늘 했던 뉴스입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오늘 주목되는 토론회가 하나 있었다고요? 예, 그 제목이요.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였어요. 예. 이게 주관하는 쪽도 뭐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 그리고 좀 보수 쪽 원래 단체인 그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대 이런 데가 이제 같이 한 거였어요. 언론사들하고 시민단체 이런 데들이 좀 보수 진보 양쪽에서 같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것은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남경필 네 사람이 토론에 나와서 각각 발제도 했다는 겁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 개헌 같은 이제 큰 개혁 방안이 논의가 됐죠. 네. 오늘 특히 좀 관심을 모은 게 결선 투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대선은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만 지금 좀 다자구도지 않습니까? 당도 그렇죠. 여러 개고 후보도 여러 명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힘을 받는 거겠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탄핵 심사 전에 결선 투표제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돼야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정책 선거가 가능해서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따른 연대 말을 했어요. 지방선거에 이걸 얹어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 네. 만약에 그 공약을 안 지키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당이. 이런 건 제 생각에는 개헌 안은 각각 제각각인데 네. 2018년 선거제 이런 건 좀 공동 공약으로 그러게 제안할 수도 말입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미묘하게 엇갈리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지금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대선전 개헌이. 사실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근데 대선 전에는. 여기서 한 2월 정도가 되면은 아예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예, 그러면은 대선 전에 개헌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럼 그때는 프레임이 공약으로서의 개헌. 그렇죠. 각자가 어떤 개헌안을 갖느냐. 네. 그리고 뭐 아까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뭐 2018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동 공약화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문 전 대표가 제 생각에는 그때는 개헌에 대해서 그리 각을 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전 대표도 개헌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개헌을 둘러싼 전선은 개헌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은 각 주자 간의 적대와 연대 고리로 작용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그다음 탈당한 비박계 세력, 국민의당, 예. 뭐 반